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9월 29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결국 또 한마디 했네요. 너무나 억울하다 이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 직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반하장이고 후한부치다. 야, 이렇게 뻔뻔스러운 인물들이 말이죠, 이 민주당의 조국 이후에 여러 명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주도에서요, 타운홀 미팅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한 발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피의자로, 더군다나 지금 말이죠, 그냥 피의자도 아니에요. 뇌물죄 특가법상으로 지금 피의자로 적시돼서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 성남 풋볼클럽 사건 지금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재명이가 거기에 피의자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한무치하고 적반하장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나타났어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도 그런 이 평가를 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결국은 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는 이 다음 선수는 이제 타겟은 정진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이재명이다. 왜냐면은 뇌물죄로 적시되는데 이재명 소환조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한다. 이제 시간은 결국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제가 어제 심야에 평가해 드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 턱밑까지 검찰의 수사가 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감사원하고 전현희하고의 정면 충돌 현상이 지금 두어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마지막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주장은 나를 데려다가 조사를 하라. 이렇게 계속 이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대적 의지를 분명히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전현희에 대한 이 소환 조사, 즉 감사원에서 전현희 기관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알펜시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특별히 건설된 게 알펜시아 리조트인데요. 야, 이건 다 그 당시도 그런 문제점을 예측을 했었죠. 그 당시에 강원도가요, 무려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이 조성한 리조트인데, 이게 말이죠, 최근에 KH그룹, 이게 쌍방울하고 아주 밀접한 자금 거래 의혹을 받는 KH그룹의 7천여억 원의 이게 입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가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경찰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수처, 이거 이제 없애져야 할 기관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여운구기가 사람을 완전히 열받게 해가지고 공수처 검사들이 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마찬가지. 지금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최근에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특수통, 그러니까 친윤 특수통 전 이 검사, 즉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김선규 변호사인데요. 이번에 이 채용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나 있고, 검증만 남은 단계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 몇 차례 저도 보고해 드렸는데, 이 중앙일보 이 강찬호 노선위원이 계속해서 전략연구소 604호실, 그러니까 술판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안보 전략연구소, 그냥 국정원산하 싱크탱크죠. 여기에 출입한 인물들을 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신문인사들 여럿이 들랑달랑했다. 이러한 지금 이 보도를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모 씨로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그래서 전략연구소의 행정실장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부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가 말이죠, 미래연 소속의 그런 직원이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미래연은 말이죠, 이제 본래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던 건데, 사후에는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연에서 어떤 인물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짚어보면, 이 사람이 상당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이렇게까지 막판, 그러니까 개인 방처럼
그야말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잘 꾸며서 이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이 사무실을 사적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된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번에 제주미래 컨벤션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렸어요. 당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요즘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적반하장과 후한무치다. 이 얘기는요, 이게 뭡니까? 최근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BC에다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질문서까지 보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다루겠다라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후한무치다, 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겨냥한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반성이 없이 오히려 역으로 MBC를 치고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쓰려다가 안 쓰고 있고 손가락이 근질근질한데 왜 정치적 해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쓰고 있다. 그러면서 쓴 말이 적반하장하면 정말 안 된다. 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얼굴이라는 게 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끼냐. 이게 본인을 두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뻔뻔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10년 내내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밝혀진 게 없다. 옛날에는 정부의 자금줄, 이래서 몇 년 동안 압수수색 당하고 서울지검에 불려가서 막 소환당하는 게 전국에 방송됐는데, 그때는 빨갱이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해서 빨간 줄 그은 사람, 뿔난 인민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으로 온 국민이 인식하게 됐는데 누구도 해명해주지 않더라. 그러면서요, 그냥 국민을 믿고 세월을 믿고 기다리면 실상이 드러난다. 이게 사필 규정 아니냐. 그래서 그냥 견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탈탈 털어봐도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번 국회에서 이 기본사회론을 다시 한번 또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도 역설하고, 이와 관련해서요, 이 기본소득은 나이가 들면 보장해주는 이 훌륭한 생각을 보장해주자는 이 훌륭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 선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본인들이 금과학적으로 여기에 마땅한 우리 금정강정책 제1조 1항을 읽어봐라. 정치가 과연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이 기본사회론, 기본소득론, 이거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이재명판 이 포퓰리스트 정책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중남미 같이 이 디폴트 된 나라들처럼 이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한국적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현 시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기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포퓰리즘적 정책은 쓰지 않겠다. 즉, 일방적으로 이 돈을 풀어서 지금 지원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의도적으로 이재명 같이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강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발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수사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경기 수원지검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건수가 여럿이 있는데, 여기에 담당 차장검사를 바꾸면서 지금 상당한 속도로 이재명을 겨냥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1 성과가 바로 뭐냐? 어젯밤에 이화영이가 구속됐습니다. 이화영이가 구속됐다. 이거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한 건데, 쌍방울 하면 뭡니까? 뇌물 대납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화영을 보고 쌍방울이 결국은 이 아태협에 대한 지원을 수억 원씩 해줬어요. 그래서 대북사업 한 16개 정도를 쌍방울이 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딱 적어놓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추진하려는 그런 이 스타팅 포인트에 딱 있었는데,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것이 사실상은 이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화영이가 바로 이 경기도 이재명하고 쌍방울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시켜 줬느냐, 어떤 명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의 과제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성남 풋볼클럽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남 풋볼클럽의 이 곽선우 변호사, 초대 이 회장이죠,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정진상이가 사실상은 구단주 역할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를 내리고 직접 보고도 받고 후원금도 지멋대로 나눠 쓰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진술을 다 받아놓고 있어요, 검찰이.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를 잡았기 때문에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성남 풋볼과 클럽 이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진상을 잡는다. 그러면 쌍방울 그룹도 정점에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가 있다. 그 다음에 성남 풋볼 그룹도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재명이가 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정진상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진상이를 거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에 대한 칼이 결국 터 앞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심야 방송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의 소환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는데요. 정진상에 이어서 제가 어제 밤에 평가한 내용하고 중앙일보가 오늘 저녁에 보도한 내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제 이화영의 입에서 이재명의 고리 역할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서와 그리고 단서를 갖고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화영의 진술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이화영의 경우에는요. 이 뇌물죄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고 5천만 정도의 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유병호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간의 이 충돌 양상입니다. 자, 그동안에요, 권익위, 가장 강력하게 반발해온 사람이 전현희 위원장이에요. 자, 이 전현희 위원장이 굉장히 반발을 쭉 해왔는데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최근에 23일 날 서울청사에서 을지연습 강평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전현희 위원장이 묵갈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 유병호 감사원장을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악수를 건네면서 정정당당하게 나를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자,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이제 2번씩이나 연기가 돼가지고 2달째 계속됐습니다. 29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날이 새면 오늘이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오늘, 결국은 전현희에 대한, 이 조사가 이 감사원에서 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을지연습 강평회의에서 이 전현희 위원장이, 당시, 뭐라 그럴까요? 유병호 사무총장의 명패를 잡는 장면이 표출이 됐어요. 사진에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이걸 보고 이거 전현희 위원장이 일종의 여론전을 위해서 준비한 연출이 아니냐 이런 이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익위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요, 그야말로 이 사전 준비 없이 그저 악수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찍혔을 뿐이고 명패를 떨은 것도 그냥 실수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연출한 게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전현희 위원장이 왜 직원들을 괴롭히느냐? 직접 나를 불러라. 나를 감사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전현희 위원장을 전현희 위원장 개인, 즉 기관장 개인에 대한 이 감사원의 감사까지 있었다. 이거는요, 통상적으로 기관장에 대한 이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는요, 직접 소환 감사가 아니고 대면 감사가 아니고 서면 감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달간의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과연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 비리 어마어마하게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이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회 내에서의 답변이었거든요. 자, 이게 진위가 결국 이제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최문순 관련인데, 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이 입찰 담합 의혹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뭐냐? 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최종 낙찰하는데, 최종 낙찰자가 누구냐? KH그룹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KH그룹의 임원을 불러서 구속 입건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비리 의혹이에요. 그래서 이 최원순
최문순, 죄송합니다. 전 강원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요, 입찰 방해 혐의입니다. 즉, 업무상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입찰 방해인데, 경찰은 그래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직접 소환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작년 6월에 말이죠. 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서 KH그룹 이 계열사 두 곳을 참여하도록 하는 담합 의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경찰에서는요, 이 강원도청에 대한 투자 유치과 강원도청 투자 유치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요, 그동안에 이제 성 문제로 인해서, 성 스캔들로 인해서 사직하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구속까지 됐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비리 혐의로 또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이제 입건이 돼서 이제 구속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바로 6045 전략연구소 6045에 술판 논란이 있었던, 여기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느냐, 이런 것을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 조아무개, 이 사람이 이제 부원장까지 지냈는데요. 이 방 하나를 604호로 사적 공간으로 썼다. 그리고 여기에서 술판을 벌였다. 그냥 술판이 벌인 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심야에 불러서 술판을 벌였다. 그럼 과연 이 조 씨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하고 한 내용은요, 미래연, 즉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간부로 근무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술판을 벌인 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느냐? 친문 계열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여러 명 드나들었다. 이거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 씨는요, 미래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2013년도 9월자 이 문건이 있는데요. 미래연구소의 기획팀장으로 직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 중앙일보에서 당시 미래연에서 회계 담당을 했던 김한희 씨의 진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당시에 미래연 2013년도 9월에 발행한 이 문건, 즉 이 행사에 대한 이 초청장입니다. 거기에 기획팀장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재단의 2018년도 발행, 거기 비상 연락망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노로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연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에 퇴임한 후에 만든 단체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후에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조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미래연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했던 김한희 씨의 이 발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한희 씨의 경우에는 2009년도 2월에서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본인이 근무할 때 미래연은 문 대통령 대선 출마 준비 조정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2011년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는데요. 그때 하반기에 거의 매주 부산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오는데, 이 사무실이요, 미래연 사무실은 6층에 있고, 그리고 그 노무현 재단은 2층에 있는데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별로 안 들리고 바로 6층 미래연 이사장실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미래연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챙긴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연에 워낙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친노 사랑방이다, 이런 느낌까지도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연에 과연 어떤 출중한 고위직들이 있었느냐? 미래연 초대 이사장은 누구냐? 김우식 전 부총리예요. 카이스트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연의 초대 원장은 누구냐? 성경윤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윤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이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3대 원장, 미래연구원의 3대 원장은 누구냐?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비서관입니다. 자, 이분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까지 영전했어요. 그리고 4대 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5대 원장이었던 송재호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요,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갑 의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래연에서 이 조 씨의 상급자였던 김성재 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공보실장에 의해서 비서실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렇게 뒷배가 아주 든든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 씨는 이 전략영의 행정실장의 발탁, 그리고 2년 반 만에 부실장,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칠문실세다, 그 다음에 전략연구소의 황태자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캠프 출신 근무 경력은 있는데 외부안보 정보 개통에 몸담은 전력은 하나도 없음에도 이렇게 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전략연 특정공안 604호에는요, 술판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정원은 1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이 604호실은요, 친문 성향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다수 드나든 것으로 그렇게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604호실의 용도,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시기적으로 볼 때 말이죠,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선거 지원 조직을 운영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 개인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강찬호 의원을 비롯한 이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철저히 좀 이 취재, 후속 취재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선규 변호사예요. 법무부인 다진. 이 김선규 변호사, 그러니까 특수통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선규 변호사가 최근에 공수처에 서류 전형, 면접시험,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추천 단계를 모두 통과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인멸 절차만 남고 있는데요. 현재 신원조회,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확정된다, 이러한 단독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수처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김성규 변호사의 풍부한 특수 수사 경험이 인정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69년도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살레시오고하고 고대 법대를 졸업해서 2003년대 사법연수원 32기로 북부지청 검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의 특수 1, 2, 3부, 그 다음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와 같은 특별수사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요. 2009년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노비 의혹 사건, 그 다음에 2010년대 하나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이런 데서 이 특수검사로, 특수통으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 김성규 변호사는요,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글을 뭐라고 올렸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을 때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징계 거리는 철회돼야 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당시에 말이죠, 이 입장문을 내놨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소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이제 임명이 결국은 이제 시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에서는 물론 무죄입니다. 근데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2심에서 또 재판부를 또 재판 결과가 바꿔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조금 이 논란을 야기하는 지금 인사가 공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 비판도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 첫 번째 심야 방송은 이걸로 끝나고요. 잠시 후에 이 MBC 사건과 관련된 이 언론 보도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이 핵심만 잘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